안녕하세요. 오픈 LLM 파인튜닝 완전 정복 코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언어 모델 파인튜닝의 핵심 기법인 로라,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을 완벽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로라의 수학적 원리부터 실무 코드 예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프로덕션 배포 전략까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룹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라의 핵심 개념과 동작 원리, 저랭크 행렬 분해의 수학적 기반, 허깅페이스 PFT로 로라 적용하기, GPT 모델 파인튜닝 실전 예제, 랭크와 알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어댑터 병합과 프로덕션 배포 전략, 로라와 다른 PFT 기법 비교, 그리고 학습 시 흔한 문제와 해결책입니다. 로라,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가 2021년에 제안한 파라미터 효율적 파인튜닝 기법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원본 모델의 가중치는 고정해두고 저랭크 행렬 2개만 새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전체 파라미터의 0.1%에서 1%만 학습해도 풀 파인튜닝과 맞먹는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습된 어댑터는 수십 메가바이트에 불과해서 하나의 베이스 모델에 여러 어댑터를 교체하며 멀티태스크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라가 필요할까요? 70억 파라미터의 라마3 모델을 풀 파인튜닝하려면 A100 1장, 즉 28GB 비디오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로라를 사용하면 RTX 4090, 16GB로도 충분합니다.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극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학습 속도도 빠르고 어댑터 파일이 가벼워서 저장과 공유도 쉽습니다. 이것이 로라가 오픈소스 LLM 파인튜닝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로라의 수학적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행렬 델타 W를 2개의 저랭크 행렬 A와 B의 곱으로 분해합니다. A는 D 곱하기 R 차원, B는 R 곱하기 D 차원입니다. 여기서 R, 즉 랭크는 보통 4에서 64 사이의 작은 값입니다. 원본 가중치가 D 곱하기 D 차원인데 비해 로라는 D 곱하기 R 더하기 R 곱하기 D 파라미터만 학습합니다. 랭크가 16이라면 학습 파라미터가 99% 이상 절감됩니다. 순전파 시에는 원본 가중치 출력에 로라 업데이트를 더해서 최종 결과를 냅니다. 화면의 코드는 로라 레이어의 간단한 구현입니다. 로라 레이어 클래스는 원본 레이어를 감싸고 A와 B 2개의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추가합니다. 순전파 시에는 원본 레이어의 출력에 X 곱 B 전치 곱 A 전치를 스케일링하여 더합니다. 스케일링 팩터는 알파 나누기 랭크로 계산되는데 이것이 학습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로라는 모델의 모든 레이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어텐션 레이어의 쿼리, 키, 밸류, 아웃풋 프로젝션에 적용됩니다. 초기 논문에서는 쿼리와 밸류만 적용했지만 실무에서는 4개 모두에 적용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습니다. 최근에는 MLP 레이어나 임베딩 레이어에도 로라를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합니다. 타겟 모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실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깅페이스의 PFT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로라 적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로라 컨피그에서 랭크, 알파, 드롭아웃을 설정하고 타겟 모듈로 Q, K, V, O 프로젝션을 지정합니다. get PFT 모델 함수로 로라를 적용한 후 프린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를 호출하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B 모델의 경우 전체 80억 파라미터 중 약 1300만 개, 0.26%만 학습하게 됩니다. 이제 실전 학습 루프를 보겠습니다. 트레이닝 아규먼츠에서 에포크 3, 배치 사이즈 4, 그레디언트 어큐뮬레이션 4로 설정합니다. 학습률은 2의-4로 풀 파인튜닝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사인 학습률 스케줄러와 웜업을 사용하고 BF16으로 학습합니다. 트레이너의 모델과 인자, 데이터셋을 전달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 설정으로 대부분의 파인튜닝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랭크와 알파는 로라의 가장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랭크는 업데이트 행렬의 표현력을 결정합니다. 낮은 랭크는 단순한 패턴만 학습하지만 과적합을 방지하고, 높은 랭크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지만 과적합 위험이 있습니다. 알파는 스케일링 팩터로, 실제 스케일링은 알파 나누기 랭크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알파를 랭크의 2배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태스크 복잡도에 따른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 가이드입니다. 단순한 텍스트 분류나 스타일 전환은 랭크 4에서 8, 알파 8에서 16으로 충분합니다. 일반적인 질의응답이나 요약 태스크는 랭크 16에서 32, 알파 32에서 64를 권장합니다. 도메인 전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복잡한 태스크는 랭크 64에서 128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로라 드롭아웃은 0.05에서 0.1로 설정하여 적절한 규제 효과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이 완료되면 어댑터를 베이스 모델에 병합합니다. PFT 모델의 머지 앤 얼로드 메서드를 사용하면 로라 가중치가 원본 가중치에 통합되어 일반 모델처럼 동작합니다. 병합된 모델은 PFT 라이브러리 없이도 추론 가능하므로 프로덕션 배포가 간단해집니다. 어댑터 크기는 수십 메가바이트에 불과하지만 병합 후에는 원본 모델 크기가 됩니다. 로라 외에도 다양한 PFT 기법이 있습니다. 프리픽스 튜닝은 각 레이어에 학습 가능한 토큰을 추가하고, 어댑터는 레이어 사이에 작은 MLP 모듈을 삽입합니다. 하지만 로라가 학습 안정성과 성능의 균형이 가장 좋아 업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큐로라는 사비트 양자화와 로라를 결합하여 메모리를 더 절약하고, 도라는 로라의 분해 방식을 개선하여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합니다. 큐로라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큐로라는 베이스 모델을 사비트 NF4, 노멀 플로트 4로 양자화한 상태에서 로라 학습을 수행합니다. 사비트 양자화는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극적으로 줄입니다. 7B 모델을 6GB 비디오 메모리로 학습할 수 있어서 RTX 3060 정도의 그래픽 카드로도 파인 튜닝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합입니다. 로라 학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정리합니다. 과적합이 발생하면 랭크를 낮추거나 드롭아웃을 늘리고 데이터 증강을 시도합니다. 언더피팅은 랭크를 높이거나 학습률을 조정하고 에포크를 늘려 해결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품질입니다. 학습 데이터의 품질이 파인튜닝 성능의 80%를 결정하므로 데이터 전처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일관된 데이터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화면의 코드는 추론 시 로라 어댑터를 동적으로 로드하는 예제입니다. 하나의 베이스 모델의 챗봇 어댑터와 코드 어댑터를 각각 로드하고 필요에 따라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멀티태스크 서비스를 구축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베이스 모델은 메모리에 한 번만 로드하고 어댑터만 교체하면 되니까요. 프로덕션 환경에서 로라를 배포할 때는 두 가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규모 서비스는 어댑터를 베이스 모델에 병합하여 ONNX나 GGUF로 변환하여 배포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대규모 서비스는 VLM이나 TGI 같은 추론 프레임워크에서 어댑터를 동적으로 로드하는 것이 비디오 메모리 효율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새 어댑터와 기존 어댑터를 쉽게 교체할 수 있어 A/B 테스트도 편리합니다. 로라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도라는 원본 가중치의 분해 구조를 활용하여 로라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롱로라는 10만 토큰 이상의 긴 문맥 학습을 효율적으로 지원합니다. 최근에는 레이어별로 다른 랭크를 적용하는 그룹로라 연구도 활발합니다. 오픈소스 생태계의 발전과 함께 로라는 더욱 강력하고 접근 가능한 파인튜닝 기법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오늘 로라의 핵심 원리부터 실무 적용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큐로라를 활용한 실전 파인튜닝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